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목 메가스터디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민혜선 강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짧게만 드리자면 지금 고등부에서만 9년째 수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성목 메가스터디에서 신일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등학교 국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등학교 국어의 특징이 신일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등학교 국어 무엇이 달라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수능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수능이 선택 과목에서 공통 과목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를 국어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하면 됐어요. 그런데 개편되면서 2028학년도부터는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그리고 문학이라는 국어에서 필요한 전 영역을 모든 학생들이 응시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즉 국어 과목에서 문법이라는 과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사실상 이 문법 과목이 고1 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핵심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능 체제의 변화는 즉 수능과 내신의 연결고리가 더욱더 강화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내신과 관련된 사실인데요. 기존의 9등급 체제였던 것이 이제 작년부터 5등급 체제로 바뀌게 됐어요. 자, 이러한 등급제의 변화가 학교마다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신일고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등급제가 5등급제로 변화하면서 오히려 시험의 난이도는 더욱더 어려워졌고요. 전반적인 등급 컷은 더욱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국어는 쉽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고등학교 국어는 다소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출제가 됩니다. 즉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맞히라고 내는 문제인 만큼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 범위 역시나 중학교 국어는 주로 교과서 내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적은 분량의 시험 범위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도 국어라는 과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의 암기로도 고득점이 가능했던 게 중학교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중학생 때 국어 과목을 일주일 전 또는 2주일 전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공부해도 90점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고등학교 국어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평가인 만큼 변별력을 내야만 하기 때문에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한 시험 범위 역시 교과서뿐만 아니라 부교재나 모의고사 또는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던 시험 범위들이 광범위하게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암기만으로는 절대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즉 암기를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암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여기서 더욱더 나아가서 원리를 이해하고 이 원리를 바탕으로 응용하고 추론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줘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등학교 출제 경향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랑 딱 만나면 고등학교 시험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수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일고등학교의 출제 경향과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신일고등학교 출제 경향 총평입니다. 그래서 신일고는 객관식 100%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난이도는 최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외에 부교재나 프린트물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전 영역이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고1 시험이지만 고2,
고3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문의 수능형 지문과 장문의 보기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됩니다. 즉 아이들 입장에서 그냥 읽어야 할 글 자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게 신일고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부교재 또는 미공지 지문이 함께 출제가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일고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창비 교과서이고요. 그리고 교과서 외에 부교재 사용하고 있고 교과서 외에 모의고사 범위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학기 중간고사 때에는 문법에서는 의문의 체계 및 의문의 변동이 출제가 됐고요. 독서에서는 2025년 3월 모의고사 지문 2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학에서는 현대시 3편, 현대소설 1편이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교과서가 2편이고 부교재 및 미공지 작품이 3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법에서는 2-3단원이 실려있는 대화의 원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때는요, 문법에서는 문법 요소 전체가 출제가 됐고요. 독서에서는 이제 2025년 고1 6월 모의고사 지문이 하나, 그리고 미공지 지문이 하나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학에서는 중간고사 때보다 훨씬 시험 범위가 많죠. 고전시 1편, 고전소설 1편, 현대시 2편, 고전수필 3편이 출제가 됐고요. 이 중에서 교과서는 1편이고 나머지는 다 부교재랑 모의고사 범위였어요. 그리고 화법에서는 부교재에 실려있는 토론 지문이 출제가 됐고요. 특이점이 있다면 1학기 기말고사 문법에서 1학기 중간고사 문법 범위 전체가 누적돼서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즉 1학기 중간고사 때 야무지게 잘 쌓아온 친구는 1학기 기말고사도 잘 봤을 것이고 1학기 중간고사 때 성실히 준비하지 않았던 친구는 1학기 기말고사 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신일고등학교는 1학기 중간고사가 기말고사 때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출제 문항 비율입니다. 그래서 문학 문법에서 10문항, 그리고 문학에서 13문항, 독서에서 4문항, 화법에서 3문항에서 총 30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객관식 100%로 서술형은 따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역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출제 경향을 보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학은 난이도는 상입니다. 사실상 기존에는 신일고 문학이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문법이 엄청 어려운 학교다 였었는데 문법은 그대로 어렵고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로 문학도 같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작품보다 부교재 작품이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문학 개념을, 수능 개념을 작품에 아이가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수능형으로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외부 지문과 연계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고요. 문항수가 많고 전체 시험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독서입니다. 독서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중상 정도인데 어디까지나 문학과 문법에 비해서 중상인 겁니다. 그래서 중상 정도로 출제가 되고요. 교과서 외의 지문들이 출제가 되는데 학교에서 배부되는 프린트물 출제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지문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 영역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수능 공부를 꾸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학과 문법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평이한 편이기 때문에 독서에서 점수를 먹고 들어가야 돼요. 신일고는 문법과 문학이 워낙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독서에서 점수를 어느 정도 받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법입니다. 그래서 신일고에서는 사실상 국어 과목에서 문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타 학교 대비 난이도 최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에서 변별력을 내는 문항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문법을 탄탄하게 준비하면 사실상 등급이 잘 나옵니다.
그러나 문법에서 탄탄하게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등급이 잘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항수에 비해서 배점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없는 수능 개념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1이지만 빠르게 단기간 동안 고3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부되는 프린트물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교과서도 사용이 되긴 하지만 아이들도 공부하다 보면 느낄 거예요.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이 신일고 친구들 입장에서는 쉬워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프린트물에 실려있는 개념이나 예시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른 이제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부교재 작품에 대한 꼼꼼한 지문 분석은 필수고요. 수능 문학 개념을 학습하고 낯선 작품에 적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와 연계될 만한 작품들 당연히 함께 공부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다양한 변형 문제들을 통해서 응용하고 추론하는 연습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한 200문제에서 300문제는 최소한 분석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내신 기간에도 꾸준히 수능식 사고력을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비내신 기간에도 아예 공부를 놓는 것이 아니라 수능 공부를 꾸준히 해줘야 되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매우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꾸준히 개념을 복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부터 심화까지 무한 반복해서 공부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특히나 고난도 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고난도 문항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개념 학습을 다 거치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고난도 문항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일고 시험이 대체로 길게 출제가 됩니다. 지문도 길게 출제되고요. 보기도 길게 출제가 되고요. 선택지도 길이가 깁니다. 자,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 글 자체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선택지를 판별하는 연습이 신일고에선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능식 사고를 통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연습을 특히나 많이 해줘야 되는 학교가 신일고등학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평균 등급 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제 9등급 체제였습니다. 이때는 1등급 컷이 80점대 중반이었고요. 2등급 컷은 70점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사실상 다른 학교들에 비하면 등급 컷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한 95점 정도 나와야지 1등급 컷이 나오는데 9등급 체제였을 때도 신일고는 80점 중반이 1컷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5등급 체제로 바뀌면서 컷이 확 떨어졌습니다. 70점 초반이 1등급이었고요. 2등급이 50점 중반이었어요. 그만큼 시험이 엄청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신 이러한 등급 컷에 따른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다 잘 본다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보면은 등급은 잘 받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겠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5등급 체제 변화 후에 오히려 난이도가 상승했고 등급 간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두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지 내신 대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는 주차별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일고 같은 경우에 교과서만 사용하는 학교가 아니라 오히려 교과서보다 부교재나 외부 자료들이 훨씬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매주 이제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것을 제가 조사해서 매주 교재를 만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비해줘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주간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
시험 보고서 이전 주에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딱 들어가면은 꼭 나올 만한 출제 포인트 3가지씩을 꼭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만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출제 포인트를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습서보다 꼼꼼하게 본문을 분석함으로써 아이들이 여러 가지 변형된 선택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도가 다 끝난 다음에는 연계 작품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들만 모아서 같이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에는 아이들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파이널 문제집이 배부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제가 직접 정리한 압축 노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핵심적인 내용들을 복기해보고 그리고 실제 시험처럼 시험을 한번 보고서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취약한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이 친구는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 친구는 이 부분이 장점이구나를 체크를 해놨다가 아이들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신일고 친구들이 국어 시험이 어려운 만큼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마다의 특징이나 취약점을 반영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결 및 학습 결과를 매주 문자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석 및 복습을 위한 동영상 당연히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우수 일부 사례인데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잘 해내줬습니다. 이 친구들이 사실상 처음부터 국어를 잘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친구들이 지니고 있던 공통점이 있다면 잘하고자 하는, 시험을 잘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매주 성실하게 쌓아왔던 그 결과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노베이스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의지를 가지고 달려간다면 누구든지 저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달려야 할지 우리 신일고 1학년 개강일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일고 1학년 국어 개강일은 3월 7일 토요일이고요. 시간은 6시입니다. 그래서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학원 측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어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